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부산의 번화가 서면에 가면 지하도상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시철도 서면역과 연결되는 이 지하도상가는 백화점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서 쇼핑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지하도 상가의 점포수만 해도 무려 330여 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던 상인들이 내년 4월부터 갑자기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부산나우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반쪽만 끝낸 부산역 지하도 상가. 이곳을 운영하는 곳은 시설공단. 허술한 관리 탓에 흉물스러운 모습의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저는 좀 따뜻하게 만들죠. 손님 오든가 뭐가 하든가 하니까요. 사람들 뺑뺑 박혀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부실한 관리 실태 속에 최근 시설공단과 지하도 상가의 이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산시와 상인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관을 둘러싼 논란을 파헤쳐봅니다. 이른 아침 부산시청 앞 광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거리로 나선 이들은 지하도 상가 상인들입니다. 지난 12월부터 두 달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건 절대 반대한다. 시설공단 이건 상인들이 가게도 제쳐두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뭘까? 이걸 갑자기 시에서 인수에 나온다니까 이거 울고서는 이거 미칠 지경이죠. 죽기 살기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살 길인데. 민간업체가 운영하던 지하도 상가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부산시의 방침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민경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거듭되는 사업 실패 후 밤잠을 설치며 힘겹게 가게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보통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한 7시가 밤새도록 새벽까지 물건을 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팔리면은 또 매일매일 밤에 서울에 이제 도매상에 전화를 해서 물건이 이제 내려오면 또 정리하고. 6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연 박민경 씨. 그녀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다시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하는 전차인입니다. 부산시는 이 전차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곳에서 저희가 주인하고 저희하고 임대인 전차인 간에 휘타지는 싸움.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다 내쫓겨야 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돼서 거리에 내왔는데 그 누가 목숨을 다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1982년 민간업체는 130억 원을 투자한 지하도 상가를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면서 3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실제 영업주인 전차인의 관계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도 상가의 임차인들이 자신의 점포를 임대하는 게 민법상 가능했지만 시로 이관되면 규정상 이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고 부산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30여 개 점포의 상인 중 80%가 전차인입니다. 상인 대다수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죠. 이게 이런 법이 어딨냐. 이제 1년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달랑 종이 한 장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대연지하 상가 약 한 700세대 이상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말이지 깡통 차고 길거리에 내쫓는
생존권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는 상인들의 주장에 부산시의 입장은 어떨까? 건물 소유는 부산시 관계자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33년 동안 허가를 받아 하는 절차를 계약을 했으면 계약된 대로 허가를 했으면 허가 조건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시가 무슨 뭐 뺏어가니 뭐 안 뺏어가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잖아 사실상요.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진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이미 5개의 지하도상가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산시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2001년 11월 1일 이관된 국제지하도상가, 2008년 7월 9일 남포지하도상가, 같은 해 7월 21일 광복지하도상가, 2013년 3월 6일 서면지하도상가, 가장 최근에 이관된 부산역 지하도상가, 그리고 요즘 한창 갈등을 빚고 있는 지하도상가까지 상인들과의 분쟁은 매번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상가는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은 요 전부 관리를 하는 게 전부 시설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관 받아오는 자체가 받아오면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공단에 또 주게 돼 있어요. 지하도상가 조례 7조를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제1항에 있는 행정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취재 중에 어렵게 부산시 관계자와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차 면담이 있었던 지난 11월 24일 이후 70일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관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부산시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위탁관리하게 한다는 방침은 이미 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나 있거든요. 있는 상황에서 그 방침대로 지금 이제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겁니다. 부산시는 방침대로 공정하게 잘 이행하고 있을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은 지하도상가 연구 용역 결과와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이해관계자인 시설공단 직원과 2박 3일간의 실태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조사 결과 자료라고 보내온 6장의 자료는 인력 증원에 관한 내용만 담긴 허술한 보고서였습니다. 취재 결과 이 자료는 시설공단 이관과는 무관한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연구용역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지하도상가 5곳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관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추세니까 전부 다 고객 서비스, 친절을 해라, 상생 발전, 거기 다 공개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우울한 지혜에서 그렇게 양심으로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도와주려 하고 하다못해 정보 하나도 교환해 주려고 그러지. 지난해 시설공단이 이관을 받아 운영 중인 부산역 지하도상가. 부산 시민의 세금 10억여 원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고개를 돌리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예 셔터를 내린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지하도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공사를 했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모습들. 정작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어떨까? 사경을 넣은 것만 해도 억울해서. 그렇지. 사경 이거 돈 10원도 못 받았는데. 문 닫고 그거 하는 4개월 동안 놀면서 우리 돈 10원 받았나? 못 받았잖아. 12억인가 뭐 얼마가 되겠다는데 집을 공사하면서 오히려 해놓고 에어컨 넣는 건 요즘 기분 아니야 그거. 요즘에 시원하고 기분 따뜻하게 만들지 손님 오든가 뭐가 하든가 할거 아니야. 썰렁. 상인들도 있고 팍 살리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되는 게
10억여 원이 넘는 공사비를 어디에 썼는지 의아하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다시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셔터를 내린 가게에 입찰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 점포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다시 주인이 정해집니다. 입찰이 한 달에 한 번 있어서 가게가 비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없고 빈 점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다 보니 결국 손님들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상인들은 왜 시설공단에 불만을 얘기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쯤 취재 중인 제작진에게 어렵게 연락을 해온 상인들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관리비 기타 세부 조항이 없잖아. 그냥 금액만 딱 이래가지고 여기다 금액 이제 공과금 납부하는 그 용지 거기에다가 은행 가서 내도록 이게 다 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인들은 우선 자신들이 시설공단에 지불하는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작진은 관리비 세부 내역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항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점포에 대한 가치를 매겨 통상 임대료를 올리는 기준으로 삼는 감정평가 비용을 왜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일까? 그 감정평가사 그 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지금 그 우리 관리비 산정 기준 보면 그 운영하고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상인들이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관리비에 부과하는 게 예.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제야도 상가 관리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관리비가 부당하게 항목이 부당하게 이제 그 개정에 돼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감정 평가액이 그 임대인한테 그 고스란히 돌아가는 이런 부분은 집주인과 이제 월세 전세 사는 사람한테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관공서와 아니면 관공서에 딸린 시설공단이 그 상인들한테 그 금액을 부과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인들에게 제작진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죄 상인들은 혹시 이거 가지고 따지고 뭐 해다가 잘못되면 쫓겨나지는 않을까? 안 그렇겠습니까? 계약서 내용이 통수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 계약서는 시설공단과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지하도 상가 상인들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12조 2항, 시설공단이 자체 평가해 지시사항을 어겼거나 불이행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독소 조항입니다. 지금 이 12조 2항을 보면 자체 판단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인들 계약사에서도 이런 뭐 자체 판단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지 무슨 지시를 받고 지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뭐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것도 전형적인 갑의 행포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부산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공익적인 그 공공의 사업에 좀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뭐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해서 원래 뭐 설립 당시에 있던 목표나 목적,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그 취지와는 지금 아주 멀리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보신 화면에서 저희 제작진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화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체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 때문에 혹시나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상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규정과 조례에 따라서 이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행하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중에 부산시와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양쪽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갑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여론을 수렴한 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바랍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